아, 그 돈 3천만 원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니라니까. 그거 갖고 그냥 이거 한 말이 아니에요. 그러고 뭐 아버님이 뭐 저 그 큰형님 말같이 나는 뭐냐 내가 저도 지금 원성이 높아지는 게 서서히 그러니까 뭐네 하고 있는 거 서로 그 부분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여기 차영수 이제 저는 이제 형님이라 좀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. 차영수 의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아예 못 봐고 나하고 저 차영수 의원을 믿고 차영수 의원하고 통화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. 하고 했는데 다 믿고 했는데 그 긴 시간을 다 믿고 이렇게까지 하고 공관에서 했는데 오히려 원로 보통 1심에도 2심을 가게 되면은 다 전체적으로 감형이 되든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형이 더 늘어났고.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것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것은 걔가 더 감형을 안 시키고 더 올려보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하고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프로코라 생각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냥 입장에서는요. 아니 근데 브로커다 하자 예를 들어 브로커다 해 그러면 브로커 해가지고 지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걔 브로커다 해갖고 근데 그 과정이 안 좋았고 하니까 그놈을 그 말을 하니까 그놈 또 다 그대로 돌려줬잖아. 그러면 큰형님 사람 죽여놓고 이제 아버지는 그거에 사람 다 죽여놓고 돈으로 다시 배상하면 그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자 그겁니다. 네. K씨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도 하죠. 네, 그러니까 저 이제 피해자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K씨의 이제 그 아버지예요. 예, 이제 아버지가 이제 1심보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그 3천만 원 주고 그 한번 기대를 했던 건데 네. 예, 아버지 이제 형이 1심보다 외려 더 늘어난 거죠.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. 도대체 한 게 뭐냐?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야 그래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됐고 뭐 형량을 설마 그 더 높여달라고 로비를 했겠냐. 그리고 어차피 돈 다 돌려줬잖아. 이제 적당히 해. 이제 이렇게 네. 근데 하는 참 거죠. 지금 드는 생각은 저 로비가 성공을 해서 네. 만약에 이제 좀 형량이 낮춰지거나 했으면 오히려 조용히 묻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. 생각이에요. 아무튼 지금 이게 더 안 좋아져가지고 뭐 어떤 양심 있는 판사의 결단으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. 네.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차영수 후보한테 이 현직 판사에 대한 로비를 위해서 어떻게 3천만 원 돈이 건네져 갔는지 요 과정이 아주 쇼킹합니다. 네.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. 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송 누구였지? 송가 지가 정상적으로 혼나게 하고 다 했어. 그리고 송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버렸어. 사실 더 도움이 안 된 상황이에요. 송 지가 한다고 자신하고 뭐 했었는데 도움이 더 안 돼버렸어. 송가.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면 송 덕이고 못 되면 일이 지금 벼락이 와본 거야. 솔직히 말해서 서로 노력을 했어도.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이 이러고 화나시고 그런 것은 100번이고 이해를 해. 100번이고 이해를 해.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제 중간에서 안타까워 버려. 왜냐면 노력한 줄 내가 알아. 뭐 하고. 근데 결과가 안 좋아. 근데 지금 오해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원망을 듣잖아. 소랑은 원망도 안 들어버려. 그놈들이 다 알아서 하고 여기서 사이드에서만 이렇게 했는데.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선임이 된 상태에서.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정석도 했지만은 일 보라고 경비를 줬어. 예를 들었어. 근데 그것이 잘못됐어.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다시 돌려줬어. 뭐 하고 썼지만은 그러면 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봤지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다 돌려주면 얘 입장에서도 사실 난처해. 예? 가만히 생각해봐. 네가 그냥 저도 처음에 저도 엄청 만약에 많이 저기 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았지만은 제가 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도 내가 저기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영숙인데 집까지 갔습니다. 강진에 가서 그 안방 거실에서 형님 이렇게 하고 저 여기 경비입니다. 이거 아버지가 갖다 드리랍니다 했는데 띠지가 돼 있으니까 돈에가 띠지가 돼 있으니까 이거 띠지를 다 풀어야 된다면서 다시 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큰일 난다고 하면서 본인이 띠지까지 여기를 풀어가지고 그게 그것은 뭐냐면 지 혼자 저기 할 것 같으면 네 말대로 뿌록하라면 그것을 신경 안 쓸 일이지. 근데 지가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운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 것이지. 차영수 후보가 그 띠지까지 지금 풀었다는 얘기인가요? 네. 그렇죠. 한두 번의 솜씨가 아닌 것 같죠. 네.
저게 이제 송땡땡 이제 변호사는 말 그대로 이 사건에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인 거예요. 이 사람이죠. 예. 네.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. 그래서 이제 차영수의 로비는 이제 사이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송땡땡한테 있다 이렇게 사법브로커 오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그 책임이 있으면 사실 뭐 송 그 변호사가 책임져야지. 우리는 사이드로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희가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갖다 줬는데 하면서 쭉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, 저분이. 네. 야, 그리고 이 차영수 이분이 돈을 많이 받아본 것 같잖아요. 띠지 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예, 이거 신권을 해가지고 띠지를 써서 다 갖던데 이거 띠지 이거는 이제 추적된다 이거죠.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이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저기 그 차영수가 아마 이 사법브로커보다도 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차영수 그 친구가 그냥 말 그대로 중간에 그냥 자기가 돈 먹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띠지가 있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. 결국은 이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총알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띠지가 있는 게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본 거지.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야,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얘기하는 게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그죠? 서로가 네. 막 원망하면서 또 한 사람은 또 해명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차영수한테 돈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 사람 다 그죠? 네.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이분들은. 그렇죠. 사실이 아니라면 지적을 할 겁니다. 네. 아니라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또 이어서 이제 계속 통화를 하는데 네. 다음 내용은 이제 로비 실패하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. 네. 예, 그 얘기 나오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이제 받았잖아요. 예. 근데 그 뒤에 이제 돈을 이제 실패하고 나서 돌려준 과정.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. 네,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. 네. 같이 들어보시죠. 제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까지 했어요. 저기 그때 그 판사 재판장 있는데 옆에 계신 26기 김 판사가 같이 잠까지 자면서 우리 사건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. 그래 이걸 갖다가 그랬어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당연히 그 부분을 믿고 편하게 생각을 하죠. 하고 아니 그게 편하게 생각할 때도 처음에는 아버님도 편하게 생각했다 해. 우리가 그 판사가 마지막에 선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왜요? 형이 억울하십니까? 이 말까지 하니까 아버지 거기서 돌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이 봐봐. 그냥 그때 저기를 선고할 때 같이 저기 하고 들으셨습니까? 근데 그때? 내 말 들어봐. 내 말 들어봐. 근데 지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형량을 이제 아버지는 아니 형량을 근데 일을 말 한마디만 전달이 됐어도 형량이 그렇게 늘어나 버리고 아니, 거기서 법정 구속이 됐다는 내가- 거는 그 부분도 구속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2년 1월 1일 날 그렇게 구속이 됐습니다. 구속이 되고 한 번 연락이 없이 저기 하다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노발 대발 하니까 인제가 그것도 6개월 한 7, 8개월 아니. 지난 후에 그걸 해가지고 뭐 그 돈을 돈 3천만 원이 아깝고 뭐 저기 그것 자체 아니 아니에요. 그걸 아니 그러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. 그냥. 자기가 그러면 직접 그냥 통하지 말든가 직접 저기 아니. 하든가 예.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. 그냥 너하고 관계가 봐봐. 나로 인해서 알았어. 응? 나로 인해서 알았단 말이야. 근데 너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못해.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말하니까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정리를 했잖아. 뭐 하고 야 이러고 하니까 이거 좀 화나고 이러고 하니까 이런 것은 네 노력하고 했지만 고생했지만 이거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잖아. 어찌됐든 간에. 응? 그것도 결혼식 축의금 들어온 걸로 다 했어. 여기 축의금으로 네. 반환을 했다. 네, 이게 돈을 이제 대충 돌려준 시기 한 2022년쯤으로 보이죠. 네. 예. 근데 그 2022년쯤에 실제로 이 차영수 후보 쪽 자녀의 결혼식이 좀 있었다는 걸로 예, 확인되죠?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현지에서 네. 네, 그러니까 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그 3천만 원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이게 악의가 맞는 네. 실제로 결혼을 그런 했었습니다. 얘기인 거예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현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그걸 좀 활용해서
예, 근데 실제로 뭐 축의금에서 뭐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차영수 후보도 뭐 노력을 넉넉지 했다. 않은 상황에서 너한테 미안해서 오죽하면 애기들 그 저기 결혼식 축의금까지 해서 긁어서 줬겠냐. 좀 네가 좀 이해해다오 이런 거죠. 예. 근데 실제로 근데 그 돈을 돌려준 그 시기에 차영수 후보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. 그렇군요. 예. 아, 축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거 가지고 마련해서 줬다 이 네, 얘기군요. 그렇죠. 네. 아, 참.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차영수 후보의 무기. 차영수 후보가 이 피해자 이 K 씨한테 그 자기가 이제 그 로비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내세웠던 카드가 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. 네. 차영수의 그 법조계 로비 인맥. 자, 같이 들어보시죠. 네. 이제 아는 것처럼 해야 이제 되는 아버님 입장에서 나는 이제 듣고만 있는데 그래.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태에서 무슨 저기 대법원장 그때 뭐 저기 누구 김명수하고 최측근 뭐 그 최측근이라고 그때 뭐 26기가 뭐 저기 가야 같은 뭐 강진 출신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 계속 말해도 자체도 너 그런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믿고 그러지 마라. 근데 아버님 진짜 왜냐면은 그때 용수 형님한테 그랬거든요. 그 아직도 생각납니다. 그 저기 대법원장 와이프 아니 그냥 잠깐만요. 그래서 이거 저거 해가지고 선물까지 보내라 하니까 이제 믿어버린 거예요. 큰형님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큰형님 대해서 회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면은 회의는 어떻게 생각해요? 나 그 새끼는 나 네. 사기꾼이라고 생각해. 그 새끼. 완전히 사기꾼이죠. 아니 그런 저 변호사를 달고 있는 새끼가 그 저기 그 주심 판사 김영 판사를 자기가 옛날에 자기 와이프 그 병문안 할 때부터 가서 500만 원 병원비 내주고 해갖고 그렇게 친한 사이고 그날 밤에도 그때 큰형이만 나오고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를 7080에서 기다리면서 밤 늦게까지 그 한마디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멘트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런 새끼가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양아치 새끼 그 아니 나도 지 말만 믿지 그거 하겠냐. 근데 과정이나 이럴 때 이 상황을 볼 때 이거 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내가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. 뭐 하고 이러고 누구 그때 만나러 가고 이러고 했습니다. 이러고 선물 보냅니다 하고 선물 보낸 것도 이름도 다 써서 선물 보냈잖아. 거리. 그러면 그런 것까지 거짓말 치겠냐 뭐 하고. 그러니까 저는 난 그때도 난 그거는 진짜라고 봐요. 이 위원장 그때 와이프가 무슨 저기 서울 어디 그쪽 뭐 보건소 사무관이라 해가지고 여기 놀러 왔잖아. 진도 놀러 왔는데 그때 큰형님하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또 진도 우리 그때 서울비치까지 갔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큰형님 간지 누구랑 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전보가 다 이거 챙겨야지 또 거기 갖다 주고 앞에다 카운터에 맡겨놓고 난 그런 부분까지는 물론 그 판사하고 관계는 내가 봤을 때는 친구 관계인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판사에서 이제 우리 저기 아버지는 저 자체가 우리가 저뭐 김판사하고 저쪽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아예 봐봐. 네. 여기서 권력 전달했다 그래. 네. 근데 그놈이 저도 또 전달자야. 네. 그러면 저도 전달했는데 그놈이 안 먹어줘 보면 끝이야. 근데 그것을 안 먹어줘 보면 끝이어도 우리는 끝이어도 한 만큼 해야 되니까 한 거야.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로비 인맥이 라인이 이제 다 드러나죠. 이제 차영수가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. 실제로 이 로비 라인이 작동했는지는 몰라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차영수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. 자, 우선 첫 번째 로비 라인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가장 최측근으로 얘기되던 이땡땡 판사. 네. 저 수도권에 있는 모 지원의 지원장을 지냈고요. 연수원 26기. 이분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이분의 부인이 이제 그 보건소 이제 사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제 보건소장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분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요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이 판사하고 부인 이 부부가 같이 진도에 솔비치로 내려왔을 때 이제 카운터에 가서 전복 등 이제 선물을 제공을 했다. 네.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. 예. 그리고 별도로 또 김땡땡 판사는 이제 광주 고법이니까 요 그 사건이 광주 고법에 있었고 그래서 고 판사를 통해서 이제 또 재판장한테 이제 그 로비가 이제 진행되도록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쌍욕이 나온 최땡땡 씨가 있죠. 예.
그 최땡땡 씨가 이제 저 비공식으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. 최땡땡 변호사. 저 변호사는 이제 주심 저 판사가 있는데 그 주심 판사의 부인이 병원에 아팠을 때 뭐 병문안을 해서 뭐 500만 원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친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가 해서 이제 저 변호사한테도 돈을 주고 비공식 로비를 이제 맡겼던 건데 결과적으로 로비는 외려 역효과를 일으켰고 네. 심지어는 재판장이 이제 형을 선고하고 난 뒤에 불러 세워가지고 왜요? 형이 억울해요?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한 건지 아니면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중간에 뭐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그죠? 배달 사고가 난 건지 네. 온갖 그건 뭐 의심이 알 들었을 수는 거예요. 알 수는 없지만, 그래서 하고 자, 그다음에 네. 그다음은 자, 요 그래서 이제 네. 요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법 브로커 O 씨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이제 K 씨와의 대화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다음부터 요 대화의 내용들 하나 하나를 이제 확인해 간 거예요 저희가. 그래서 네. 우선 여기 피해자 K 씨하고 대화를 했던 상대방인 사법 브로커 O 씨. 제일 위에 있던 이 사람. 네. 이 사람, 사법 브로커 이제 요 사람. 예. 네. 오땡땡 씨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이제 문자를 좀 남겼습니다. 문자는 지금 아직도 안 읽고 있어요. 네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재판 청탁을 위해서 차영수 씨를 K 씨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까?라고 물었고 일이 잘 안 돼서 차영수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서 되돌려 주시기도 했다면서요라고 했는데 역시 안 볼란다로 안 볼란다. 지금 네. 일관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.